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기 현대의학이 포기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개월이라며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어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누구보다 건강한 두 다리로 지리산 자락을 누비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되찾아온 74세 강철민 씨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강철민 씨는 오늘도 얇은 러닝 셔츠 차림으로 산을 오릅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는 고통이 아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힘찬 외침처럼 들립니다. 5년 전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매일 아침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맨발로 걷는 것. 이것이 그가 죽음과 맞서 싸워 이긴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몸무게는 45kg까지 빠져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단단한 종아리 근육과 꼿꼿한 허리.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아닐까요?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강철민 씨의 인생은 치열했습니다.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를 마시며 건물을 올렸고 그 대가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을 때 그는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멈추지 않는 기침, 그리고 피 섞인 가래. 동네 병원을 거쳐 큰 대학병원에서 받아든 진단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폐암 사기. 이미 암세포가 림프절과 뼈까지 전이되어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남은 것이라곤 썩어가는 폐한 짝뿐이라는 사실에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병실 밖 복도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자식들은 의사에게 매달려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독한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는 생명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고 구토 때문에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약물에 의존하다 죽느니 차라리 맑은 공기 마시며 네 발로 걷다가 죽겠노라고 말입니다. 가족들의 만류는 거셌습니다. 병원을 나가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다들 말렸습니다. 하지만 강철민 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버려진 흙집 한 채를 구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난방이라곤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뼈마디를 파고드는 산속의 한기는 암 통증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산짐승 소리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아니 살아남아야 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직접 캔 나물과 현미밥, 그리고 맑은 물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나 가공식품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매달린 것은 맨발 걷기였습니다. 산속의 거친 흙과 돌을 맨발로 밟으며 땅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서 몇 걸음 걷지도 못했습니다. 숨이 차서 10걸음을 걷고는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0걸음, 내일은 11걸음.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산을 오르는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굳어 딱지가 앉을 때마다 그의 살겠다는 의지도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산속 생활 1년차,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그를 괴롭히던 기침이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욕이 돌아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게 되었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당신 얼굴이 좋아졌어. 정말 좋아졌어.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히 산을 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산이 내어주는 맑은 공기, 그리고 땅이 전해주는 생명력이 암세포를 몰아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끌어안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무야, 나 좀 살려다오. 너의 그 강인한 생명력을 나에게 조금만 나눠다오. 간절함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자연은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강철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모니터에 띄운 담당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모니터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을 뿐 활동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기적이라는 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철민 씨와 아내는 진료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년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완치라는 희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강철민 씨의 집은 암 환자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밥상을 내어주고 함께 산을 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이 당신을 포기했다고 해서 당신까지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살리는 의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찾아오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가 덤으로 얻은 이 삶은 이제 온전히 남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시는 물 한 잔, 밟는 흙 한 줌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는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강철민 씨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작은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함께 걸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에는 주름진 세월 속에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70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욕심부릴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숨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의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신가요? 혹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강철민 씨를 기억해 주십시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끝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당신의 몸속에도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땅을 밟아보세요. 기적은 당신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무병장수 시니어 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